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공장 부채 6억 달러 전액 상환.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건립을 위해 빌렸던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실적에 해당 부채 상환 내용이 포함됐다. 테슬라는 지난 2018년 상하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현지 공장 건립에 착수했다. 이후 공장 완공까지 약 6억 1,4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특히 테슬라는 그간 세계적으로 높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약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에 이번 부채 상환과 1분기 허실적 등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테슬라의 이번 부채 상환과 관련해 중국 공장의 생산 안정화와 현지 판매량 및 매출 확대가 주요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 2019년 하반기 가동을 시작해 현재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다. 또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을 올해부터는 유럽으로도 수출하며 공장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2023년 생산을 목표로 한 25,000달러 신형 모델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해당 모델 생산 거점으로 상하이 공장이 거론된 등 상하이 공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실적도 긍정적이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103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29%인 30억 4,300만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238% 증가했다. 한편 테슬라는 이번 중국 공장 부채 상환에 이어 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5월 모델 Y 등 물량 공세 예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독식 논란 재현되나. 테슬라가 5월 물량 공세를 예고하면서 보조금 독식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는 올해 보조금 지급 정책에 맞춰 빠른 인도 가격 인하 등을 전략적으로 단행했다며 특히나 국산 전기차가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사이 전기차 보조금을 선점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내달 중순부터 국내 출고가 시작된다. 지난 2월 모델 Y가 공식 출시된 지 3개월 만이다. 5월부터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도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테슬라 측의 빠른 고객 인도는 현대차 아이오닉5 출시 등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보조금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는데 지급 신청을 받은 지 2달 만에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29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통계를 보면 정오 기준 서울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공고 대수 대비 접수율은 97.8%다. 부산도 1,536대의 보조금 신청건이 접수되며 접수율이 70%에 육박한다. 올 하반기 지자체별 추가 경정 예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보조금 독식 논란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테슬라는 전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싹쓸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테슬라가 지난 2월 말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자마자 3천여 대의 물량을 공급하며 보조금의 절반가량을 가져간 것이다. 더욱이 테슬라는 다음 달 모델 Y의 인도를 본격화하는 반면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아이오닉5를 기존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이달 아이오닉5의 생산 계획을 당초 1만 대에서 2,600대로 축소했다. 한편 아이오닉5 사전 계약 건수는 4만여 대, 기아 EV6의 사전 예약자는 2만 5천 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보조금이 고갈되면 소비자는 1,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내고 차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 지표의 중복 물량과 취소건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보조금 고갈로 인해 계약 취소건이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배런스, 니오 주가가 상승세로 반전한 3가지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주가가 꾸준한 생산 능력 확대 전망, 차별화된 경쟁 전략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니오는 전날장 마감 이후 주당 손실이 84센트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큰 폭우로 미또는 주당 23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12억에서 13억 달러로 분석가들의 전망치 12억 달러를 웃돈다. 니오 주가는 최근 개장 당시 전날 종가보다 3%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가는 거의 3달러를 추가해 장 초반 40.56달러를 기록하는 등 4%가량의 상승세로 전환했다. 밸런스는 반도체 부족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니오가 꾸준하게 생산량을 유지한 게 주가 반전의 한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윌리엄 리 니오 최고 경영자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하며 매일 반도체 공급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전체 산업 공급망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5월부터 이러한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가들은 반도체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니오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즈호 분석가인 BJ 라켓이는 생산량이 여전히 한 달에 7,500여 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실적이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니오에 대해 매수 투자 의견과 $60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새로운 생산 능력은 주가의 상승 반전의 두 번째 이유로 제시됐다. 니오는 매머드급인 17에이커 규모의 산업단지인 네오파크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네오파크는 100만 대의 차량과 100만 기가와트 시간의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단지다. 100만 기가와트 시간은 대략 100만에서 200만 대의 전기차에 해당하는 배터리다. 니오의 경쟁 전략도 주가의 상승 반전의 이유로 풀이됐다. 니오의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의 모델 Y가 또 다른 전기차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걱정해왔다. 니오의 리 CEO는 우리의 초점은 프리미엄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말하는 등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우리는 가격이나 전략이 브랜드 이미지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때때로 가격을 인하하는 다른 브랜드와 같은 전략을 갖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급 차량에 대한 전기차의 진입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에 니오가 성장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니오는 지난해에 1,100% 이상 오른 뒤 올해 들어 현재까지 17%가량 하락했다. 니오는 30일 뉴욕 증시에서 2.18% 오른 39.84달러에 거래가 되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수소 트럭 충전소 인프라 구축 속도. 니콜라가 수소 트럭 상용화를 앞두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파트너십을 맺고 오는 2023년 캘리포니아주의 첫 충전소를 오픈한다. 업계에 따르면 니콜라는 미국 트럭 서비스 업체 TA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 2개의 대형 수소 트럭용 수소 연료 충전소를 짓는다. 오는 2023년 1분기 개장이 목표다. 파블로 코지너 니콜라 에너지 상업 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상용 트럭을 위한 무공해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수소 기반 생태계를 제공하는 데 필수 요소를 구축하게 됐다며 니콜라 고객과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수소 연료 충전소의 확장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량산은 수소 트럭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연료 공급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소 트럭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대형 연료 공급 프로토콜에 대한 공통 산업 표준을 적용한다. 니콜라는 최근 이탈리아 이베코 독일 오픈그리드 유럽과도 수소 연료 공급, 저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 등 수소차 시장 개화에 앞서 기틀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니콜라와 이베코는 오지의 기술을 활용해 독일의 수소 연료 공급 저장 시설을 짓는다. 수소 생산 시설과 충전소를 잇는 파이프라인도 깔아 수소차 보급을 지원한다. 니콜라는 작년 9월 사기 기업 의혹에 휘말려 굵직한 투자자들로부터 잇따라 손절당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전기 트럭 트레의 무게 관련 스펙을 별도 고지 없이 변경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지난 2월 트랙 해모버와 투 슬리퍼 등 새로운 수소 트럭 라인업을 공개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만전 무인 로보택시. 내달 2일 베이징서 운행. 내년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경기장이 위치한 곳에서 기사 없는 안전요원도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정식으로 개시된다.
중국 언론 치처지자에 따르면 중국 바이두는 베이징 내달 2일부터 서울 강위안에서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시민이 로보택시를 기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바이두의 아폴로고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면 된다. 그간 바이두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베이징 이정, 하이덴, 순위 등 지역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일부 시민들에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정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실제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지 않는다. 상차와 악차, 주행 등이 모두 무인으로 제어된다. 대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G 클라우드를 통해 대리운전이 이뤄져 실시간으로 차량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베이징의 서울강위안은 2022년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일부 경기장이 위치한 곳이다. 이어 실제 동계올림픽 기간엔 바이두의 로보택시가 각 경기장, 업무구역, 주차장, 카페 등 구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서울강위안 구역 내 운동선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업무자들을 위한 에스코트 임무도 맡는다. 바이두의 아폴로 자율주행 차량은 올해 4월까지 이미 1000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 주행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완전히 안전요원이 타지 않고 테스트한 거리도 15만 킬로미터를 넘는다. 최근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한 기업 중 가장 거리가 길다. 바이두는 향후 3년 내 30개 도시에서 3,0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행하면서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